그제야 예쁜이는 겨우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다름질을 쳤다. 예쁜아, 나 잊지 마라. 그는 소나무를 칵 쓸어 안고 예쁜아, 예쁜아.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바라다 보니 어머니와 딸, 강경의 추억. 지루하나마 옥의 친정어머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옥의 어머니는 송화읍에서 은율목으로 빠지는 막바지에 사는 김창문의 맏딸이었다. 아버지가 부지런한 탓으로 조밥이나마 배불리 먹고 갈라무라도 미루어가면서 뜨뜻이 뗐다. 금년 17이 된 창문의 딸은 동네의 자랑거리였다. 바느질 잘하고 얌전하다는 것. 더구나 우선 웃는 듯한 그녀의 얼굴은 동네의 인기를 끌고도 지나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녀를 대할 때에는 예쁜이 이렇게 불러서 그의 이름은 예쁜이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침만 되면 그녀의 부모는 4살 된 세인이를 맡기고 들로 나간다. 예쁜이는 집에 남아서 물을 길어 밥을 짓고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빨고 바느질을 했다. 그녀의 동무들은 김매기에 뽑혀 다녔지만 그녀는 텃밭을 매는 외에 벌김이라고는 메어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아끼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때 그녀는 세인이를 데리고 물을 길러 갔다. 앞으로 뿔뿔 달아나는 세인이를 보고 아가, 세인아 하고 불렀다. 세인은 말똥말똥 노이를 쳐다보며 달아났다. 놀며 가자오, 넘어져, 응? 몇 걸음 천천히 걷던 세인은 금시로 다름질 쳤다. 예쁜이는 따라가서 붙잡고 흘겨보며 넘어진대도. 세인은 몸을 빼치려고 어깨를 흔들며 고기나 조그만 손을 쏙 내밀었다. 뭐? 손길을 통하여 바라다 보니 샛노란 망망꽃이 풀포기에 숨어 반만큼 배움하고 있다. 꺾어주랴? 응. 그녀는 가만히 풀숲을 헤치고 꺾어다 주었다. 세인의 얼굴은 한층 더 둥그레 보였다. 파란 풀포기에 숨어 흐르는 흰 물줄기는 쭉 둘러싼 차돌 틈으로 졸졸 흐르고 있었다. 예쁜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물속에 던지며 바가지를 들이밀었다. 퐁 소리가 나자 눈달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이에 물을 채우고 나서 예쁜이는 한 모금 마신 후 돌아서며 물 안 먹어? 바가지를 들어 베었다. 세인은 그녀에게로 다가서며 감구 휘끈 돌아보다가 번개같이 웬 사람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머리를 폭 숙이고 얼른 동이를 이었다. 어서 가! 겨우 한마디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세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저편 사나이로부터 아기 싱어줄까? 세인이는 예쁜이에게로 칵 달려매며 망망꽃을 공중에 내던지고 울멍울멍했다. 옥에 두 귀 밑은 빨개지며 세인의 손을 휙 뿌리치고 잦은 걸음으로 달아났다. 세인은 으아 소리를 치고 두 발을 동동 굴렀다. 이 꼴을 본 사나이는 이편으로 달려와서 세인의 손에 싱아를 들려주었다. 애기 울지 마라. 세인이는 싱아를 집어내치고 예쁜이를 따라 허방지방 따라오다가 팍 꼬꾸라졌다. 사나이는 뒤로 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예쁜이 집 사리문까지 왔다. 아가, 잘 들어가라. 또 넘어지지 말고, 응? 세인이는 눈물을 좌우로 씻으며 봉당 대문 사이로 갸웃이 내다보고는 쑥 들어가 버렸다. 사나이는 돌아서서 머리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부엌에 숨었던 예쁜이는 세인이를 꽉 쓸어 안고 문 사이로 사나이의 뒷맵시를 보았다. 커다란 사나이는 산비탈을 넘어서자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그
그 후로 세인이는 밖에만 갔다 오면 싱앗단이나 과자 봉지를 들고 달려들어오며 이거 봐, 사탕이야. 씨, 나 안 줘? 하고 빙빙 돌아가며 과자 봉지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예쁜이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웬 거냐? 누가 사주디? 세인은 밖을 흘끔흘끔 돌아보며 감구가 사줘. 예쁜이는 문 밖을 바라보며 어디 숨어서 엿보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전신이 오싹해지며 눈앞에 전날 본 사나이의 그 눈매가 무섭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는 소리로 세인아, 얻어먹으면 거렁뱅이 돼서 못 쓴다. 후대매 또 사주거든. 우리 집엔 사탕 많아요 하고 받지 말아라. 응? 그러면 내가 아버지더러 하얀 돈 많이 달라고 해서 사탕 이만큼 사주마. 응? 그녀는 손을 벌려 보였다. 세인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사탕만 들여다보았다. 예쁜이는 세인이를 꼭 잡고 들여다보며 아가, 남한테 사탕 받아 먹으면 곱다적으로 해서 너 안 줘? 그는 사탕을 입에 넣고 예쁜이를 쳐다보았다. 후일에 감구가 사주면 받아가지고 올 테냐? 후일에는 안 그럴 거지? 응? 대답해. 세인이는 두리번 하며 덮어놓고 응 하였다. 예쁜이는 세인이를 꼭 껴안으며 우리 세인이 용치 정말 용해. 볼과 볼을 마주댈 때 달콤한 냄새가 구미를 스르르 돌게 하였다. 예쁜이 집 문 앞을 감도는 그 사나이는 송화읍에서 한등 너머에 사는 최용문의 일꾼으로 있는 둘째였다. 그가 예쁜이를 먼 빛으로 보기는 벌써 여러 번이었으나 이렇게 마주당해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부터는 일하던 중턱에도 나무찜이나 걸머지고 뻔질나게 읍으로 오는 수가 잦았다. 그리하여 지고 온 나무찜을 되는 대로 팔아버리고 예쁜 내 집 주위를 몇 바퀴든지 돌아서 세인이라도 만나보고 나오면 한결 마음이 나았다. 둘째는 어젯밤 비에 와짝 달라진 조반머리에 앉아 호미를 움직였다. 침묵 속에 면리랑을 메고 난 그는 긴 한숨을 후 쉰 끝에 김내기를 내쳤다. 굽이쳐 올라가는 멜로디는 쓰러져 가는 듯 꺼져가는 듯 사마사마하였다. 곁에 동무는 좋다. 제 엉덩이를 툭툭 치고 벙글벙글 웃었다. 소리가 끝나자 웬일인가 자네도 소리할 줄 알아? 두리번 쳐다보았다. 그는 픽 웃어 보이고 잠잠하였다. 한마디 또 하게. 반머리에서는 왁자지껄하였다. 어서 들어들 가세. 이 편을 향하여 한 사람이 고함친다. 곁에 동무는 일어섰다. 가세. 먼저 가게나. 동무는 꾸역꾸역 그들의 뒤를 따랐다. 둘째는 매던 일항을 마치고 나서 반머리로 나왔다. 이밭 저밭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그는 사람들의 짓거리는 소리가 귀찮아서 맨 꽁무니에 떨어져서 산비탈 지름길에 들어섰다. 딱 막아선 다방 솔포기 옆에 붙어 앉아 그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읍 등새만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서는 잦은 발소리가 차츰차츰 가까워졌다. 그는 무심코 힐끗 돌아보았다. 새하얀 손수건으로 귀밑까지 푹 눌러쓴 색시가 노란 바구니를 옆에 끼고 이 편을 향해 오다가 인기척을 피하여 가만 저편으로 가는 것이었다. 둘째의 눈은 차차로 둥그레지며 멀어가는 색시의 뒷맵시를 살피는 순간 예쁜이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가슴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연륜이 자기 한 몸으로만 쏠린 듯하여 뒷잔등이 오싹오싹해지며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이 눈치를 챈 색시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제게 걸었다. 뒤에 발소리가 가까워짐을 알자 그녀는 바구니까지 내치고 달아났다.
일삼아 다듬어가며 뜯어놓은 풋나물은 길가에 쫙 해벌려지고 바구니는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둘째는 구르는 바구니를 붙잡고 헤어진 나무를 주섬주섬 주었다. 솔밭 속으로 지나치는 색시가 뒤를 돌아보자 수건이 공중 벗겨지며 삼단 같은 머리채가 어깨 위로 미끄러져 빨간 탱기가 나풀거렸다. 둘째는 색시의 눈과 마주치자 머리를 푹 숙이며 아이고 마이 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침묵은 계속되었다. 둘째는 겨우 머리를 들어 폭 숙인 그녀의 얼굴을 옆으로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예쁜이다. 그리던 예쁜이를 꿈밖에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만났으나 무엇이라고 말할는지 감감하였다. 빽빽이 들어선 소나무 새로 그 간 송진 냄새와 함께 새 속잎에 짙은 문 냄새가 그들의 코를 스칠 뿐이었다. 둘째는 예쁜이가 숨도 크게 못 내쉬고 바들바들 떠는 것을 내려다보고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만 갈까 하고 발길을 돌렸으나 딱 붙고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로서도 생각지 못한 어떠한 큰 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할까? 가는 바람만 불어와도 사람인 듯. 이상한 소나무라도 눈에 띄면 사람이 숨었는가 이리하여 전 신경이 긴장되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그들을 굽어보며 깍깍하였다. 그는 얼결에 바구니를 예쁜이 앞으로 놓았다. 예쁜아, 너 집에 가고 싶지? 떨리는 소리다. 힘을 들여 해놓고 보니 그의 생각한 바가 아니고 딴청을 끌어내었다. 한마디만 물어보고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속으로 궁리하면서도 역시 같은 말을 뇌이는데 지나지 않았다. 예쁜아, 어서 가라. 누가 이런 말을 시켜주는지 안타까웠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해 옆으로 비켜섰다. 예쁜이는 죽나보다 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엎드렸다가 가라는 둘째의 말이 귀에 어렴풋이 들리자 그녀의 전신을 억눌렀다. 그녀는 한층 더 떨었다. 이 꼴을 본 둘째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서 노송나무 뒤로 숨어버렸다. 그제야 예쁜이는 겨우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다름질을 쳤다. 예쁜아, 나 잊지 마라. 그의 전신은 화끈함을 느끼자 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소나무를 칵 쓸어 안고 예쁜아, 예쁜아.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바라다 보니 한길가 나뭇가지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그녀의 댕기꼬리는 햇빛을 받아 피같이 붉어 보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순인의 벼 마당질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쁜 내 차례였다. 창살이 푸릇푸릇하자 예쁜 아버지는 부시럭부시럭 일어났다. 여보게, 일어나 밥하게. 그는 아내를 깨우고 밖으로 나갔다. 예쁜 어머니는 예쁜이를 깨워가지고 부엌으로 나와 등에 불을 켜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며 한편으로 햇볕을 일어앉혔다. 예쁜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무럭무럭 일어나는 불을 들여다볼 때 두 무릎이 따끈따끈해지며 졸음이 포로로 밀려왔다. 눈이 감길수록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는 선이 들려왔다. 어머니는 쌀을 앉히며 불 때려마. 깜짝 놀라 깬 예쁜이는 나무를 끌어다 놓고 펴 태질 소리에 머리가 뒤중숭해졌다. 어느덧 밥이 우구구 끓어오르자 예쁜이는 불을 멈추고 일어나서 소매를 척척 걷고 설거지를 하며 한편으로 상을 놓았다. 어머니는 등에 불을 훅 끄고 널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차츰차츰 새어오는 회색빛 하늘에는 별들이 까뭇거렸다. 어머니는 예쁜이가 주는 주걱을 받아들고 그릇을 폭에 담은 양푼을 붓두막 위에 놓은 후 솥개를 열었다. 무역무역 올라오는 훈훈한 김이 그의 볼을 스치고 올라간다. 젠지들 잡수시오. 뒤이어 예쁜 아버지는 밥들 먹고 하지. 그들은 우중우중 살인문으로 들어서 방 안으로 들어앉았다. 상 드려라. 방문턱에 비껴서서
딸이 가져오는 상을 받아 차례로 그들 앞에 갖다 놓았다. 예쁜이는 통통 걸음을 쳐서 잔심부름을 다 하고 숭늉까지 퍼들인 후 뒷대문 옆에 가만히 붙어서서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분간하여 들으며 읍등새 좌우로 총총 들어선 솔밭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눈결에라도 이 솔밭이 띄게 되면 지난 일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섭고도 어딘가 모르게 귀염성스러운 둘째의 얼굴은 항상 솔밭 속에 숨어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컴컴하던 솔밭도 새어온다. 옆으로 돌아가며 갈아놓은 당추밭에는 빨간 당추고추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수수 하는 바람결에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 굽어 보니 밤 하늘이 앞으로 굴러왔다. 깜빡 잊었음을 느끼고 그녀는 치마 앞을 벌리고 울바자 밑에 서 있는 밤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주먹 같은 밤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암직스러웠다. 밤알을 다 줍고 난 그녀는 치마 앞을 연해 들여다보며 밤나무를 쳐다보았다. 예쁜이는 가을철이 들자 눈만 뜨면 밤나무 아래로 달려가서 살펴보다가 밤아람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옹골차고 그중 큰알로 따로 골라서 어머니도 세인이도 모르게 도란독 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가 마가을에 가는 어머니께 부탁하여 팔아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지고 싶던 것을 사서 가지곤 했다. 그녀는 가만히 허청간으로 달려가서 방석을 열고 독 속으로부터 커다란 시승 배아지를 꺼내자 치마 앞에 밤을 골라 옮겨놓고 보니 배아지 전과 비슷하였다. 그는 쫑깃 웃고 배아지를 독 속에 넣은 후 허튼 지프로 덮고 부엌으로 나왔다. 방 안에서는 담뱃대 터는 소리가 나자 웃음소리가 왁 쓸려 나왔다. 뒤미쳐 상 받아라. 그들은 밖으로 밀려나갔다. 예쁜이는 짐짓 섰다가 어머니가 주는 상을 받아 부엌으로 날랐다. 어머니는 세인에게 젖을 빨리며 밥을 먹었다. 세인은 예쁜에게로 손을 내밀며 나 밤. 예쁜은 부엌으로 나가서 밤 담은 종다래끼를 갖다 세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종다래끼를 잔뜩 껴안고 갸웃갸웃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떠넣어주는 밥을 먹었다. 보기 좋게 볼록이는 세인의 두 볼에는 오목오목 우물이 잡히었다. 밖에서는 벼알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저녁 때가 되어 말 되는 소리가 들렸다. 예쁜이는 밥을 잡혀놓고 밥상을 보아놓은 후 살인문 뒤에 붙어서서 쪼리는 가슴으로 엿보았다. 아버지는 그 커다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수를 세고 있었다. 옆으로 농장지기, 낯설은 양복쟁이, 돈장사하는 김만수, 그 밖에 마당질한 일꾼들이 쭉 둘러섰다. 벌써 엿섬째 묵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이 빛났다. 10섬 반. 여러 사람 입에서 똑같이 굴러떨어졌다. 만수는 데리고 온 일꾼에게 눈짓하여 5섬을 구루마 위에 탕탕 실어놓았다. 예쁜 아버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자 구루마는 털털 구르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처신이도 푯섬을 구루마 위에 실어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굴러갔다. 예쁜 아버지는 벼시움을 한 먼지 머리를 뒤집어 쓴 채 집북대기를 손에 들고 금방 울 듯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멀리 들리는 구루마 바퀴 소리는 마치 그들의 가슴 한복판을 굴러가는 듯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었다. 예쁜 내 모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일꾼들은 벌써 가버리고 담뱃내만 자욱한 방에 예쁜 아버지는 시름없이 째한 앞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진지들 잡수셨나요? 그 누구이? 예쁜이는 윗방으로 올라갔다. 저신이요. 그는 의외라는 듯 벌컥 일어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처신은 방 안으로 들어앉았다. 예쁜 어머니는 등불을 헤어놓았다. 아니요,
오늘 벅섭섭하셨겠지요? 이 말에 그는 너무 황공하여 눈물까지 글썽글썽해졌다. 오늘 나와 같이 오셨던 어른이 바로 우리 농장 주인이십니다. 뭐? 예쁜 아버지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전에는 늘 데리러 보내시더니 올해는 친히 오셨습니다. 한층을 낮추어서 마침 참한 소시를 구하신다는 말을 하기에 내가 집에 따님 이야기를 하였더니 영감님께 말씀해 보라고 하시기에 왔습니다. 예쁜 아버지는 너무나 생각 박힌 까닭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 각 막히었다. 영감이 잠잠함에 예쁜 어머니는 답답하여 그런 어른이 우리 딸 같은 것을 어떻게 해? 이제야 예쁜 아버지도 글쎄 그런 돈 많으신 어른이 원 별 말씀도 다 하십니다. 전의 세월 같으면야 어림이나 있습니까마는 요새 세월은 그렇지 않다오. 그런 걱정은 말으시고 얼른 작정하시오. 부부는 잠잠하였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처신의 말이 미덥지 않았다. 한참 후에 영감은 글쎄 원 그럴 리가. 처신이는 눈을 스벅스벅하며 어서 작정하시오. 이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부자를 사위로 맞이하는 판인데 설마 한들 영감네를 굶으라 하겠소? 부부의 머리는 지끈해지며 나오려던 말이 한층 더 막혔다. 처신이는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찌하겠소? 좀 줬소. 딸은 호사에 치여 죽을 지경이겠구려. 동자도 바느질도 안 하고 오독하니 앉아 손톱에 물만 튕기고 앉았겠구려. 수 생겼소. 영감은 예쁜 어머니를 보았다. 어쩔까? 글쎄요. 어찌했든 한번 가셔서 손수 자세한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되니 내니 알겠소. 처신은 벌컥 일어났다. 가십시다. 영감은 외자자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다. 뭐 그러고 가시렵니까? 그럼. 아래를 굽어보았다. 처신은 문 밖으로 나가며 원 어서 가십시다. 농사꾼이 아무려면 상관이 있습니까? 영감은 두말 없이 뒤를 따랐다. 예쁜 어머니는 그들의 말소리가 멀어질수록 아까 이리 활동사진 모양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였다. 어느덧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무엇보다도 나이 많은 자기 남편이 여름 내 그 달디단 잠도 못 자고 포등의 물을 논에 대느라고 애쓰던 것이 안타까웠다. 벼이삭이 보암직스러이 베어올 때 영감에 좋아하던 꼴. 그녀는 폭 엎드려서 흑흑 늦게 울었다. 한참 울고 나니 이번에는 예쁜이 일. 아까 본 그 양복쟁이가 새삼스럽게 뚜렷해 보였다. 참이라면 어쩔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옷방을 향하여 예쁘나 몇 번이나 불렀으나 잠잠하였다. 그녀도 세인의 옆에 입은 채로 누워서 하던 생각을 되풀이하였다. 밤이 저기 깊어서 남편은 돌아왔다. 곁에 풀썩 주저앉자 술래가 훅 끼쳤다. 무엇랍디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비틀걸음으로 옷방 문을 열었다. 예쁘나. 텁텁한 소리였다. 뒤로 따라선 예쁜 어머니는 자요 자요. 할 말 있으면 내일 하구려. 취한다 내 딸 자니. 눈을 들이쳐 감고 예쁜 어머니께로 탁 실린다. 우리는 살았네. 내 딸 때문이지. 에이 고얀 놈 이놈아. 만수란 놈아. 날도적 놈아. 시뻘건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떤다. 예쁜 어머니는 겨우 남편을 끌어다 옷을 벗기고 자리 위에 누웠다. 눕자마자 코를 골아넘긴다. 그녀는 한층 더 눈이 똑똑해졌다. 고요한 방 안에 숨소리만이 가득하고 이때마다 들리는 이 가을 벌레 울음이다. 훅 불을 끄고 나니 뒷문에 달이 비쳤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보면 딸의 혼인은 이미 결정된 듯 싶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소실이라는 것이었다. 자기의 귀한 딸을 남의 눈에 가시로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못할 짓으로 생각되었다. 그녀는 남편 곁에 누워 어느덧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흔들려 깨어난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혼인은 다 되었네. 뭐야요? 좀 생각해보고 하지. 공연한 소리를 또 하네 그려. 그런 자리가 쉽겠나? 그러고 며칠 있다가는 가겠다니까 예쁜이를 따라 보내야 하겠네. 예쁜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이어서 눈물이 좌우로 흘러내렸다. 이 사람 쩍하면 울기는 그럼 시집도 안 주고 끼고 있을 텐가? 마누라는 돌아누우며 세인이를 꼭 껴안았다. 혼이 발자 예쁜이는 일어났다. 가만히 샘문을 열자 그녀의 어머니는 왜 벌써 일어나니? 고날 텐데.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부엌으로 나가서 앞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산뜻한 바람이 그녀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녀가 우두커니 차츰 새어오는 하늘을 쳐다볼 때 컴컴한 솔밭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제 새벽만 해도 무섭던 솔밭이 이 순간에 있어서는 눈물이 날 만치 정들어 보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을 내쉬고 저적저적 밤나무 아래로 가보았다. 어제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그녀는 맥없이 치마 앞을 벌려 한 알씩 두 알씩 줍기 시작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밤을 채 줍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방문 소리가 나자 어머니가 나왔다. 아버지가 너 들어오란다. 그녀의 가슴은 지끈하였다. 예쁜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나무 꼬챙이로 부엌 바닥만 이리저리 긋고 있었다. 이 꼴을 본 그녀의 어머니도 저 애가 벌써 다 들었구나 하였다. 어서 들어가라. 왜 그러고 있니? 아무르면.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훌쩍훌쩍 울음이 터졌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예쁘나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딸이 우는 양을 보니 가슴이 뻐근해졌다. 저런 것이 어찌 남의 첩노릇을 할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어미 밖에는 모르는 저것이.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예쁜 아버지도 부엌으로 나왔다. 내 딸 왜 우니? 너무 좋아서? 그는 너털 웃음을 내치고 어서 들어가자. 밥을랑 내 어미더러 하라자. 응? 그는 예쁜의 곁으로 바싹 대들었다. 그만둬요. 저도 다 들은 모양인데. 어디서 들었어?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는 영감을 멜치며 그만둬요. 새벽부터 말 안 하기로 써니 틈이 없을까. 그는 하는 수 없이 중얼중얼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야, 울지 말라고.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일인데 뭘. 내가 14살에 네 아버지한테 왔잖니. 예쁜이는 가만히 일어서서 뒤 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밤나무 옆에 착 가려앉아 치마폭으로 얼굴을 폭 가리고 흑흑 늦게 울었다. 초반을 펴놓은 예쁜 어머니는 뒤 안으로 나와서 밤나무 옆으로 왔다. 들어가서 밥 먹자. 야, 말 들어. 속 태우지 말고. 예쁜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딸 왜 그래? 공연이 그러누나. 이제 서울 가면 좋은 구경하고 좀 좋으냐? 예쁜 어머니는 그만둬요. 자꾸만 우는 애를 가지고 여러 말 마시오. 괜히 밥도 못 먹겠으리. 어머니가 들려주는 숟갈을 들고 밥을 퍼먹으려니 기가 꽉 찼다. 며칠만 있으면 아버지의 말대로 가야 하니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인이도 못 보겠지. 이런 생각에 슬그머니 숟갈을 놓고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의 어머니도 따라 밥술을 놓고 말았다. 세인이가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나 앉는다. 오마이. 영감은 세인이를 껴안았다. 아가 밥 먹자. 세인은 도리를 치고 어머니께로 가서 젖가슴을 헤치고 팠다. 아버지는 샘문을 열고
밥 먹어라. 울기는 와. 어서 나려와. 세인은 토닥토닥 아버지 곁으로 와서 갸웃하고 보았다. 오마이, 누나 울어. 이렇게 울지. 조그만 손으로 눈을 부비치며 어머니 앉은 곳으로 달려온다. 그녀는 본체만체하고 한숨만 후후 쉬었다. 초반상을 물리자 이춘식이와 처신이가 들어선다. 영감은 황망히 일어나며 이리 오시오. 집이 누추해서. 아랫목을 가리키고 방안을 휘휘 둘러보며 윗목으로 앉았다. 춘식은 들어서자마자 어떤 도굴 속에 들어온 듯 하였다. 한참 후에야 방안 속이 어림해 보였다. 도배하지 않은 바람벽이며 불구죽죽한 장롱짝, 엉성그려 물은 칼자리 잎, 어느 것 하나 원시 시대를 상상케 아니할 것이 없었다. 더구나 먼지내가 코를 버티우는 것 같았다. 그는 수건을 내어 코를 가리고 있었다. 영감은 셋문을 열고 보니 딸이 없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갔다. 얘 어디 갔노? 세인이를 업고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이제 곧 나갔는데. 영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어서 데려오게. 그녀는 새침하고 밖으로 나갔다. 영감은 방으로 들어오며 촌년이 돼서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얼마 후에 발소리가 들렸다. 영감은 밖으로 나갔다. 왜 혼자 오노? 어디 있습니까? 에이! 춘식은 부부의 이야기를 듣자 처신이를 찔러가지고 일어났다. 영감이 돌아보자 얼굴이 벌개지며 어째서 가시렵니까? 곧 올 터인데요. 그들은 웃으며 보나 다름 있겠습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옷은 다 맡겼습니다. 그들은 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8점 차로 예쁜이는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